자, 여러분 오늘 그 동영상에 오늘 이제 동영상 촬영에 가보시면 보통 이제 상강이 올라가 있잖아요. 상강이. 근데 상강이 올라가 있는데 가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가서 한번 봐보셔요. 1강, 2강, 3강, 4강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동영상에. 이제 2강, 3강, 4강은 우리 오늘 수업한 실강이 갈 거고요. 1강에다가 제가 그 참고 동영상 하나 올려놨어요. 1강에. 그 참고 그냥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편할 동영상 하나 올려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손해평가하는 현장 사진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찍은 거는 물론 아닙니다만 작년에 좀 찍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막 척가수 조사하는 게 뭐더라, 그리고 우리가 표본 조사하는 게 뭐더라. 그래서 제가 손해평가했던 사진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기다가 1과목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아, 저렇게 평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델은 저니까 감안해서 보세요. 근데 좀 더 추가해서 올해 했던 품목들 좀 추가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여건상 그냥 더 편집 못하고 그걸 올렸으니까 한번 봐보셔요. 참고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한번 봐보시라고. 자,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꽃눈 있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가보시면 꽃눈 분화, 그리고 꽃눈 분화기. 자, 세 가지 같이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초 발화기, 그 다음에 개화기, 수확기. 이렇게 다 연결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댁에 가시면서 지금 제일 우리가 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이 철쭉. 그죠? 그리고 각종 매화. 얘네들 가서 한번 봐보시면 이미 가지에 어때요? 이렇게 붉게 인편이 이미 나와 있어. 특히 매화 얘네들, 매화나 철쭉들. 지금 이렇게 붉게 나오는, 즉 예를 들어서 꽃이 필 눈이 이미 아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잎이 나올 눈들이 보여. 걔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꽃눈이나 또는 잎눈이라고 표현해. 꽃이 되는 눈, 잎이 되는 눈. 그럼 이 꽃눈은요, 언제 형성이 된 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냐면, 전년도 2020년 6월이나 7월 달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꽃눈은. 그때 만들어져, 이미. 그래서 이때 형성이 되는데, 그럼 이 꽃눈이 형성이 되려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 꽃눈이 만들어져서 결국엔 애가 과실이 되거든요. 조건, 즉 다시 말해서 기온이라든가 영양 조건, 즉 영양분이 많아야 돼. 광합성 작용 열심히 해서 그 영양 조건이 다 맞아야 돼. 기온 또는 일조 시간 또는 영양 조건, 이런 얘네들이 충분히 맞았을 때 뭐가 형성이 되어서 꽃눈 분화가 이루어져서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꽃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꽃눈 분화가 되려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방금 교재에서 뭐로? 영양 조건, 그 다음 일조 시간, 기온, 이런 것들이 일조량, 얘네들이 전부 다 형성이 되어서 꽃눈 분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꽃눈이 형성되는 거야. 그럼 이 6월, 7월에 우리가 보통 꽃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21년도 즉 우리가 빠른 꽃들은 지금 이미 눈의 인편이 막 나오고 있어요. 즉 눈의 인편이 나오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발화라고 표현해. 발화. 눈의 인편이 나오는 거. 그럼 발화가 되어서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꽃눈에 꽃이 피죠. 그리고 개화가 되면서 수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과일, 즉 과실의 형태를 짓는 거잖아요. 꽃이 피어서. 즉 이제 열린다든가 아무튼 여기 착화가 되죠. 즉 과실의 형태를, 즉 유가부터 시작을 해서 애들이 과실 형태를 지어.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완전히 커서 이제 비대해져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뭐라는 거예요?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 그래서 얘는 계속 이렇게 우리 작물들이 도는 거예요. 역시 또 2021년 7월경에 또 어때요? 또 다음 연도 2020년도 또 꽃눈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 이렇게 꽃눈 분화가요, 몇 퍼센트 정도? 5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하냐면 꽃눈 분화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가지에서요, 가지. 이렇게 새롭게 나온 가지, 핵가지잖아요, 핵가지. 얘를 갖다 우리는 신초라고 그래, 신초. 그럼 이 신초, 즉 핵가지가 나오잖아요, 핵가지. 즉 이 핵가지가 나오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초발화라고 해. 그럼 역시 뒤에다가 기가 붙네요. 신초발화기가 붙었다는 것은 신초발화가 몇 퍼센트 이상 진행되었을 때 5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신초발화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꽃이 방금 핀다고 그랬잖아요. 이 꽃이 피는데 몇 퍼센트 이상 진행되었을 때 4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개화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가 붙는 애들은 뭐다고요? 다 숫자가 붙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신초가 빠진 걸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눈의 인편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때를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냥 발화기. 이렇게 표현하겠죠. 발화기. 자, 그 다음 벼 상품. 우리 벼. 벼에서 이삭이 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는 출수한다고 표현해요. 출수. 그러면 그 이삭이 70% 이상 출수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수기라고 그래요. 얘는 벼 상품에서 나와요. 벼 상품에서. 근데 출수기는 70% 이상, 이삭이 7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출수기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얘들은요, 각각 어디 과실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냐면, 첫 번째, 꽃눈 분화기는 어떤 과실에서 쓰게 되냐면, 우리 참다리 품목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참다리 품목에서. 다른 품목에서는 꽃눈 분화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럼 이 참다리 품목에서 언제 쓰이냐면, 봄의 시작. 봄이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봄이 언제 끝나지 해서 우리가 봄이 시작하는 시점, 시기. 봄이 끝나는 시점이 종기야, 종기. 그럼 이 품목은 지금 이제 참다래라고 해요. 그럼 참다래는 봄의 시기가 언제냐면, 즉, 거기요, 말했죠. 언제부터요? 꽃눈 분화기부터 우리는 봄 시작을 해. 그러면 지금 현재 언제부터요? 2020년 7월부터 우리가 7월 1일부터 봄을 시작을 했어. 꽃눈 분화기가 그때니까. 그리고 나서 얘는 봄이 언제 끝나냐면 수확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수확 종료 시점인데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 이때 11월 30일은 2021년 11월 30일이에요. 참다리는 약 18개월 우리가 봄 가입을 해. 자, 그 다음에 신초발화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신초발화기는 어떤 상품에서 나오냐면 대추 상품에서 나와. 자, 우리 신초 해까지. 자, 우리가 결과지란 말이 있죠. 과일이 열리는 가지를 갖다 결과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1년생 가지에서 과일이 열리는 품목은 단감이나 떫은감, 대추야. 얘네들은 신초에서 감이 열려. 그럼 2년생 가지에서 열리는 과실은 핵가류. 우리 복숭아, 매실. 얘네들은 2년생 가지에서 과일이 열려요. 근데 사과, 배 얘네들은 3년생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신초, 얘는 어디서? 대추. 그잖아요. 그래서 대추에서 신초발화기란 말이 나와요. 역시 대추는 우리 보험을 언제 가입하냐면 2020년 우리가 4월 달에 보험을 가입을 해. 그리고 이 보험을 언제 끝나냐면 2020년 10월 31일 날 끝나요. 이때 수확이 끝나. 그래서 이 2020년 4월 달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처럼요. 신초발화기부터 보험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발화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발화기. 이 발화기는 어떤 상품에서 우리가 발화기를 쓰냐면 밤하고 감귤. 밤하고 감귤 상품에서 보험의 시기가 발화기야. 즉 우리 밤 상품에서 보험의 시기. 역시 얘도 있잖아요. 2020년 4월달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해. 그리고 얘는 보험이 언제 끝나냐면 2020년 10월 31일 날 끝나거든요. 이 수확 종료 시점에 이때가. 근데 이 2020년 4월달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화기라고 해요. 발화기. 감귤 상품도 똑같아. 감귤도 2020년 4월달에 가입을 해요. 그때를 역시 우리 감귤에서도 발화기라고 해요. 근데 감귤은 언제 끝나냐면 11월 30일 날 끝나. 물론 겨울동상에는 다시 또 우리가 특약으로 해서 12월 달부터 해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갑니다. 근데 기본적인 보통 약관에서는 11월 30일 날 감귤이 끝나. 근데 그 감귤도 보험의 시기가 언제부터? 발화기부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죠? 꽂는 분화기, 발화기 다 됐죠. 그리고 이제 개화기는 그거고. 그다음 출수기는 우리 이제 벼에서 나와, 벼에서. 그래서 이 말들, 꽂는 분화기는 참달에서 쓰더라. 대추에서 신초 발화기 쓰더라. 방과 강귤에서 발화기를 쓰더라. 이 말들. 거기 용어 정리됐어요. 그래서 9페이지 가보시면 꽂는 분화에서 영향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얘가 가로치기 문제로 이미 기출이 되었어요. 나왔습니다. 꽂는 분화기 했고요. 그 다음 신초 발화, 그 다음에 신초 발화기 했고요. 개화기 40% 했고, 이제 수학기는 숫자는 안 붙었잖아요. 수학기. 그 다음 평년 착가량 했고, 그 다음 나머지 남은 게 적가후 착가수란 말이 나왔잖아요. 자, 얘가 사과예요, 사과. 자, 사과는 우리가 보험 가입을 언제 하냐면 2020년 2월 달에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2020년도에 보험 가입한 날을 갖다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을 우리는 보험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사과는 언제 보험이 끝나냐면 수학 종료 시점, 즉 11월 30일 날 끝나. 이 11월 30일이 2020년 11월 30일. 즉 당해년도 가입해서 당해년도 끝나. 자, 그러면 이 사과의 생리를 한번 봐보면, 자라나는 과정을 봐보면, 즉 2020년도쯤에 우리는 사과가 발화를 하겠죠? 발화를 해서 4월 달에 개화를 하겠죠. 그죠? 자, 개화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과꽃 엄청 많죠? 우리 사과나무에 꽃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특히 어떤 거? 이 복숭아. 여러분들 복숭아 나무를 가서 봐보시면 복숭아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심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잡아요. 복숭아는 이렇게 쫙쫙 뻗어 있어. 그럼 복숭아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꽃이 다 펴버려.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꽃을 있잖아요. 다 과실을 열리게 하고 또한 그 많은 과실을 다 키우지 않아. 만약 이 많은 꽃을 다 과실을 키우게 되면 그 나무는 어때요? 쓰러져 죽어. 너무나 많이 열려서. 그러면 이 과실 같은 경우는 다음 년에 100% 해거리를 해버려. 왜? 본인이 살려고 과실 안 열려버려. 그래서 이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이 많은 꽃들을 어때요? 짜르르 어떻게 훑어버려. 즉 일단 먼저 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꽃을 해줘야 돼. 근데 꽃눈도 또 너무 많다. 그러면 이 꽃눈 작업, 즉 꽃눈을 갖다 좀 훑어주는 걸 우리가 정례 작업이라고 그래. 근데 그 꽃눈을 훑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꽃이 많이 폈다. 그럼 또 꽃을 따줘야 돼. 그 작업을 갖다가 우리는 적화 작업이라고 해. 자, 그러면 이 꽃을 땄음에도 불구하고요. 땄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같은 경우를 봐보면 이렇게 우리가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과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과가 하나의 송이에서 사과가 이렇게 5개가 열린단 말이에요. 과총이라고 그래요. 과총. 했을 때 이 5개 중에서 사과는 딱 한 개만 키워. 그럼 대체적으로 이 가운데 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중심가라고 그래요. 얘 하나만 키워. 즉 측과들은 아무래도 영양성분이라든가 크기가 잘 안 돼. 그래서 이 2개를 다 따버려. 얘들을. 그래서 이렇게 일정 있잖아요. 우리가 키울 것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다 따버리는 작업을 갖다가 우리는 적과 작업이라고 해요. 적과. 즉 적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쉽게 표현하면 열매 섞기. 열매 속기. 열매를 섞는 거야. 속기. 응? 열매 속기. 열매를 섞는 작업을 갖다가 우리는 적과 작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적과. 그러면 이 계약자는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자, 일단 이 4가지 품목 중에서 즉 사과하고요. 배. 그다음에 단감하고 떫은 감은 무조건 뭘 해야 되느냐? 적과 작업해야 돼. 의무사항이야. 계약자의 의무사항. 즉 적과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적과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사과와 배는 6월 30일까지 이 적과 작업을 해야 돼. 뭐 단감, 떫은 감은 7월 31일까지 해야 돼. 우리 아무래도 감이 좀 더 늦잖아요. 그래서 얘는 7월 31일까지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한번 봐보시면 자고 일어나면 감은 밑에가 지가 알아 다 떨어져 있어. 내가 따지도 않았는데. 또 자고 일어나면 감이 우수수 떨어져 있어.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 알아서 떨어져 버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자연 낙과야. 알아서 떨어져. 우리가 직접 딸 필요도 없어. 그리고 얘를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리적인 낙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와 배는 반드시 사람이 따줘야 돼.
인위적으로 따야 돼. 즉 계약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용어를 통상적인 적과요. 통상적인 적과라고 그래. 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예요. 통상적인, 계속 이 말을 쓸 겁니다.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다. 이 말을 아주 많이 쓸 거예요. 이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는 것은 결론은 계약자의 의무사항이야. 의무적으로 최소한 농가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게 의무사항이야. 의무사항. 안 하면 얘는 보상을 안 해줘. 다시 말해서 반드시 어때요? 계약자는 제초 관리하세요. 적정한 시비를 주세요. 기본적인 양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지 작업 하세요. 전전 작업 하세요. 그죠? 그리고 뭣도 해라. 저가 작업도 하세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가보시면 통상적인 영농활동 안 했을 때는 미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 말이 봐. 이런 행위를 안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그랬잖아요. 저가는 계약적인 의무상이야. 즉 뭐 해라? 통상적인 저가를 해라. 뭐에 대해서는? 사과, 배에 대해서는. 단감, 떨보감, 지가 알아 떨어져.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가가 끝났잖아요. 저가가 끝나고 나면 이 사과 가수원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정한 올해 우리들이 키울 사과만 다 달려 있겠죠. 했을 때, 야, 이 사과 한 주에 몇 개가 달려 있어. 세봐야 되죠. 이것은 눈으로 안 되잖아. 직접 우리가 눈으로 센단 말이에요. 손으로 눈으로 한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가서 우리가 개수기를 가지고 세.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갖다가 우리는 첫 번째, 저가가 끝나고 나서 달려있는 과일이라고 해서 이 용어를 저가 후 착과수라고 표현합니다. 저가가 끝나고 나서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저가 후 착과수. 그리고 이 조사를 갖다가 저가 후 착과수 조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제일 일을 많이 해. 보통 한 달 이상 일을 해요. 요 일을. 포항도 가고 문경도 가고 엄청 저 어디죠? 청송도 가고 또 이쪽에 전라도권에서는 제일 가까운 데가 장성, 나주 또 뭐죠? 순천, 나간 그쪽에 막 배 많잖아요. 이런 데 가서 착과수 조사를 하는 거야. 보통 이 착과수 조사는 7월 초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끝나니까 7월 초부터 해서 막 8월 말까지 해요. 조사를. 이때 일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때가 제일 덥잖아요. 좀 힘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할만해요. 그래서 이 저가 후 착과수 조사. 그래서 개수기를 가지고 직접 나무에 달려있는 개수를 세고 그 달려있는 과수를 갖다 우리는 저가 후 착과수라고 표현하더라 해서 자, 9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30번 저가 후 착과수란 통상적인 적과 저금 얘는 누구를 표현하는 겁니까? 사과와 배를 말하겠죠. 그리고 자연낙과 얘는 단감과 떫은감을 말하겠잖아요. 그래서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나무에 달린 과실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저가 후 착과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조사를 저가 후 착과수 조사라고 말한다. 해서 여기까지 용어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 10페이지, 11페이지 가보시면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가보시면 신계약 인수, 계약관리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기출 내용을 봐보면 1회 때부터 4회 때까지 시험에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가. 저 1회부터 계속 시험이 나왔었어. 근데 4회 때는 여기서 20점. 여기 이 파트에서 20점. 엄청 점수 배점이 많아버렸던 그 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5회, 6회는 좀 쉬었어. 그래서 자, 우리가 재보험 사업자 입장에서는 올해 2021년도에도 역시 어때요? 사과보험을 가입을 시키잖아요. 그 계약을 갖다 우리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험 계약을 할 거냐, 그걸 갖다 우리는 신계약 인수 절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계약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또는 중간에 보험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중간에 보험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또 보험 계약이 무효될 수 있고 또는
과수원이 상속이 된다든가 또는 과수원을 매매를 했다든가 그러면 명의가 변경되겠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계약 변경이 되겠죠. 자,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지금부터 첫 번째 자, 신계약부터 들어가는데 제 1절에 가보시면 보험 계약을 하는 절차 아직 시험에 안 나왔잖아요. 첫 번째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신계약 절차에 대해서 쓰세요. 그렇죠? 그럼 짝짝짝 즉 어쩌면 맨 처음부터 고객 상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뭡니까? 보험증권을 발급한 순서겠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일단 암기를 하게 되면은 자, 첫 글자만 따서요. 첫 글자만 딴 거예요. 고설, 가계약, 상인, 청청, 보보. 그대로 첫 글자만 땄어. 고객 상담부터 해서 보험증권. 그래서 고설, 가계약, 상인, 청청, 보보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일단 순서예요. 순서. 자, 요즘 굉장히 개인정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자, 당신의 신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습니다. 당신 농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정보 동의서 받으세요. 했는데 개인정보 동의서를 2번 받아. 그래서 2번 받는데 첫 번째 언제 때요? 우리 설계 단계에서 그리고 7번에 가보시면 청약 단계. 자, 2번 친구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7번에 청약 단계에서 한번 받고. 일단 순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보시면 자, 4번에 가입 설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농업 경영체 등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어디에요? 농산물 품질 관련에 가서 우리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즉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죠. 내가 농사를 짓고 싶다 하면 나를 등록시키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일단 농작물 재보험에 정보 지원료라든가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무조건 농업 경영체 등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농업 경영체 등록하시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거 있잖아요.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 있잖아요. 제 앞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어. 제 앞으로. 응? 그럼 만약에 이 농지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꼭 있잖아요. 이 농지원부도 발급받으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경영체 등록도 꼭 해놓으셔요. 농업 경영체 등록. 아주 요긴하게 쓸 때가 있어.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나중에 바로 이걸 느낄 때가 많이 있더라고. 제가 해보면. 그냥 제가 돈만 뻘떡하니 시골에 갖고 있을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발급을 받아놓으면 아주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 첫 번째, 이 예를 들어서 애들 있잖아요. 발급을 해놨어. 내가 용지 가지고 있는데. 즉, 예를 들면 3,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 또는 1,000제곱미터.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농지원부라든가 경제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을 했어. 그러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또 공부를 다 잘하신 분들하고 또 공부해, 또 공부. 안 멈춰. 여러분 공부 잘하신 분들 맨 공부만 해. 예, 우리 서방님이 맨날 공부만 하고 있는 것도 참 그럴 것 같아. 공부를 너무 잘해도 스트레스야. 아무튼 그런데 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다들 대단하셔, 다들. 너무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또 공부해, 또 공부. 근데 그 또 공부하는 자격증의 제 1번 순서가 뭐냐? 산림기사예요, 산림기사. 산림기사를 다 따요, 또. 그런데 여러분들 산림기사 요즘에 관련 과 졸업하고 또 관련 학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 기사 자격증 관련 과를 안 나오고 쉽게 접근하는 애야. 농지원부가 4년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산림기사 시험 볼 자격을 줘버려. 저도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시골에다 땅만 놔두시지 말고 여러분도 뭐해라?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놓으시라. 그 말이에요. 어찌됐든 다시 원점으로 와서 자, 이렇게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만이 어때요? 우리가 보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가보시면 자, 그렇다고 해서 매년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 한 번 자료를 몇 년 쓸 수 있다? 3년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3번에 가입 설계에서 1번에서 3번 3년이라는 숫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 순서에 의해서 이제 고객 상담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럼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과수원이 있는지 없는지, 사과나무가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밀식 재배인지, 방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우리는 현지 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이게 5회 때 시험, 아니 4회 때 시험.
즉 현지조사를 갔을 때 뭘 봐야 되느냐? 이게 가로치기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 밑에 가보시면 현지조사 품목, 즉 과손에 가서는 이걸 봐라. 첫 번째, 면적 확인하세요. 품종 확인하세요. 사과나무 수령이 몇 년이에요. 가입 주수가 얼마예요. 즉 밀식인지 반밀식인지, 즉 제식 간격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제식 간격 조사합니다. 인수 제한사, 그다음에 방제시설이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현지 조사라고 해요. 근데 과수원은 A를 조사하지만 자, 우리 밭작물, 논작물은 좀 조사 방법이 다르겠죠. 뒷장에 가보시면 밭작물, 논작물 같은 경우에는 조사 방법이 가입 면적을 조사합니다. 식재, 재배, 농지 구분의 적정성을 조사합니다. 얘가 사회 때 가로치기 문제였어요. 즉 현지조사 내용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보시면 자, 9번에 여러분들 우리 반드시 계약자한테 청약서 줘야 되죠. 약관 줘야 되죠. 그리고 상품 설명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사인 받아야 되잖아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보험 가입 많이 하죠. 인터넷으로. 그럼 반드시 어쩝니까? 회사에서 전화로 어쩌저쩌 쭉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SSSS만 하시잖아요. 즉, 이 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상품 설명을 해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품 설명.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의 있잖아요. 말은 빠르잖아요. 너무너무 빠르죠. 저보다 더 빠르죠. 그분들이. 저도 말 빠른데 저보다 더 뜨뜨뜨뜨뜨뜨 하면 다 끝나버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재보험 사업자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약관과 청약서를 반드시 계약자한테 교부를 해야 돼. 그리고 사인도 반드시 받아야 돼. 이 세 가지를 안 했다 그러면 계약자는 취소해버릴 수 있더라. 해서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험료 및 수납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증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보험증권 교부였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증권은 중요용지예요? 아니에요? 거기 가보시면 2번에 증권은 중요용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순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17페이지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보시면 자, 거절이 되네요. 그때 거절할 때도 어떻게? 부드럽게 고객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예쁘게 거절하세요 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가보시면 자, 여기도 역시 어때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미 이제 어때요? 보험증권을 교부했다는 것은 뭡니까?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죠. 그죠? 자, 보험증권 교부해서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어요.